사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어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친해지기 전에는 자신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거든요. 혹은 이제 친해지더라도 사실은 그 친밀도에 따라서 가면을 적당히 쓰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제 아이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야 되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제가 아이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한번 쭉 훑어야 되잖아요. 그 객관화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노력,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얻는 게 사실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저한테 오픈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자기 어떤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객관화해서 한번 꼭 적어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뭐 여기 댓글에다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남겨주셔도 좋죠. 서로 공유해도 좋습니다. 뭐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뭐 이렇게 나쁜 사람 없죠. 다 이제 좋은 사람들이니까. 여튼 요렇게 내 애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응을 하는 거, 요게 이제 또 컨트롤이잖아요. 그게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사실 아이들보다 어른들한테 더 필요됩니다. 어른들 메타인지. 그래서 다음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메타인지도 제가 조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공유할 건데, 일단은 영어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메타인지를 통한 어떤 과업 중에서 그냥 저는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교육이 대단한 거긴 한데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점 중에 그냥 하나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로 따졌을 때는 하나에 그냥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통한 어떤 성공 경험이 다른 거로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충분히 있게 전이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 그냥 내가 뭔가 이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부모로서,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고, 아이한테 인생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기회예요. 애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잘, 집이라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잘 경험할까? 그죠? 어떻게 잘 넘어져도 이제 크게 안 다치고, 애가 그 넘어진 걸 통해서 배우고, 다음에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또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컨트롤을 할지, 그런 걸 전 영어 교육을 통해서 지켜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리 노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천천히 시켜왔죠. 천천히 집에서, 그리고 다양한 어떤 맥락에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거를 뭐 집에서 이렇게 들려줄 때도 있고, 밖에 나가면 집에서 들려줬던 단어를 제가 말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상황, 맥락이 다르잖아요. 정보는 비슷한데, 근데 그 같은 정보라도 맥락이 다르면요, 아이들은 낯설게 느낄 때도 있어요. 거꾸로 말해서 이게 좀 같은 개념을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좀 약간 튼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메타인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 노출 다양한 맥락 속에서 비슷한 것들 코어를 두고 그냥 쭉 테마별로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시켜왔죠. 숫자면 숫자, 색깔이면 색깔. 그러니까 집에서도 숫자 해주고, 밖에 나가도 어때요? 차 번호판, 엘리베이터 다 숫자잖아요. 거기서 애가 이렇게 제가 말 조금씩 해주면 입력이 되니까, 다른 이제 분명히 맥락, 환경적으로는 다르지만, 거기서 또 좀 확인을 하고, 애가 이제, 여기서 또 통하네?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애는 좀 더 마음이 좀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소리 노출을 이렇게 쭉 꾸준하게 천천히 이렇게 해왔고, 맥락성을 저는 굉장히 좀 중시 여겼던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토끼처럼 막 빨리 가야 돼 할 때 맥락을 사실은 다양하게 제공해주면서 그 안에서 뭐 애랑 놀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 안에 조금씩 심어줬잖아요. 그죠? 다양한 맥락 속에서 아빠랑 놀면서 뭐 관계성도 유지하고, 영어는 그냥 보너스로 그 맥락 안에서 그냥 얻어가는 거, 이런 거 정도만 활용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리 노출을 이제 시키다 보니까 애가 밖에 나가서도 이제 숫자 보고, 집에서도 숫자 보고, 혹은 밖에 나가서도 색깔 보고, 집에서도 색깔 보고, 영상에서도 또 색깔 보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공통 분모를 본인이 발견하겠죠. 자기가 자기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겠죠. 나 저거 알아. 라고 하고, 너 더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조금씩 빌드업을 하는 과정을 저는 이제 지켜봐 왔던 거죠. 애가 그렇게 어린데 무슨 메타인지가 있냐라고 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실험 같은 걸 보면, 18개월 애들한테도, 걷다가 넘어진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도 메타인지가 있다라고 이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보고 한 번씩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참, 애한테 적용을 해보다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 노출을 쭉쭉 이렇게 해왔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제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모니터링하고, 애한테는 이제 좀 한 1학년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애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이니까, 애가 이제 컨트롤링 하려는 게 보이니까 이쯤 되면 파닉스를 좀 시켜줘야겠다라고 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먼저 신호 걸 때까지 저는 기다린 편이었죠. 기다린 편. 지가 이렇게 보고 발견해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뭐 1학년, 2학년 사이에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닉스에 좀 이렇게 관련된 거, 뭐 알파블럭스든지 이런 걸 이제 들려주면서, 그렇죠. 애가 거기에 또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애도 그걸 보고 이제 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메타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고, 오케이, 잘 하고 있구나. 저도 또 제 자신, 부모로서 또 모니터링을 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가, 애를 잘 관찰하고 있나. 그래서 어쨌든 쌍방에 대해서 잘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그냥 애가 이 정도 됐으니까 가자,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아이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한 번씩 이럴 거예요. 저 영상 같은 거 보면 홍콩쌤도 다른 영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네? 라고 하는데 그거 필요해요. 내가 나를 객관화를 100%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이었으면 제가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또 객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전문가한테 저 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이런 것도 제가 답변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저도 그 분야에 또 강점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저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파닉스를 이제 떼게 하고, 아이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입학을 했죠. 초3 같은 경우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교과서를 던져주진 않았죠. 제가 먼저 보니까 따라서 보겠죠. 나 할 수 있어요. 애가 보고 확인하고 지가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컨트롤해서 해보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는 또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는 오케이, 얘는 교과서 정도는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안심이 되죠, 그죠? 안심이 되잖아요. 즉 아이의 반응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저는 이제 캐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소리 노출하고 이런 것들 계속 조금 시켜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페파피그를 애가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거 물 들어왔다.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고 저도 또 재밌더라고요. 사실 밤에 읽어주다 보면 입에서 좀 단내 납니다. 솔직히 단내 나요. 하지만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페파피그 저는 이제 한 개씩 읽어주다가, 요즘에는 이제 제가 없을 때는 와이프가 오디오로도 또 들려주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애니메이션으로 또 봤던 걸 또 보니까 이게 텍스트로도 보고 이미지로도 또 추측하고 영상으로도 보고 막 돌리고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애가 좀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자기 전에 이제 한 권 읽어주는 것을 이제는 페파피그 4권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속도도 조금 더 이제 빨라졌죠. 그래서 4권 정도 읽어주니까 읽었던 거 반복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페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물이 올랐다. 그래서 실제로 밥상머리 토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기운이 있으면. 그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썰을 살짝 풀려고 그러면 첫째 같은 경우 자기가 아는 대사를 계속 그 안에 배역 있잖아요. 조지 같은 경우, 조지 그 꼬마 돼지잖아요, 그죠? 꼬마 돼지 막내 엄청 귀엽잖아요. 그러면 걔가 맨날 야채 먹을래? 이러면 싫어할 때 No 하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한다든지 Do you like lettuce? 했을 때 No 하는 요걸 엄청 따라하더라고요. 본인이 너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앞에 문장도 Do you like lettuce? Do you like tomatoes? 요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No 요거까지 따라하더라고요. 소리를 카피한다라는 거, 문장 카피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카피하면서 점점 뭐라 해야 될까, 성취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지길래
잘 됐다. 그리고 와이프도 되게 신기해합니다. 이게 되네.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답답했었어요. 사실 저도 답답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부모이니까. 근데 이게 아웃풋 조금 나오고 애가 책 읽기 엄청 좋아하고 저녁 되면 막 설레가지고 막 책을 세네 권씩 골라. 그거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귀로 애가 직접 하는 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 감정이 이제 막 편해진 거죠.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왔고,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친한 또 영어 전문가분 효린 파파님한테 이게 책을 또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저 뒤에 보면 책도 보이실 거예요, 그죠? 한 10권 정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체크하죠. 우리 애가 지금 요 정도 왔는데 요 안에서 또 어떤 거 읽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요런 책을 또 걸쳐주면 비슷하다. 그러니까 걸쳐주면 비슷하다는 게 100%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믿진 않아요. 단 통할 확률이 꽤 있다. 그러면 저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저는 영어 교육자지만 또 부모로서 돌아와가지고 애한테 긁히는 좀 뭔가 통하는 책이 있는지 자꾸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 시점에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안 되면 그거 저는 스트레스 없어요. 안 되면 애랑 안 맞는 거구나. 혹은 나중에 훗날에 좀 시간이 지나서 볼 수도 있는 책이구나.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제 한 권 정도 시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둘째가 좀 삐져가지고 안 듣고 있겠지, 새벽이니까. 그래서 하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페파 말고 또 다른 책 A-나 A-, 책을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거랑 관계된 또 음원을 들려주면서 저는 조만간부터는 손으로 짚어나가면서 따라도 말해보고 이런 청독 스타일을 이제 시킬 거예요. 그걸 시키면서부터 애가 어떻게 보면 좀 유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키워질 거거든요. 하지만 제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어떤 짐작은 있어요. 짐작. 근데 100% 안 될 수도 있다라고도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실 그럴 수도 있고,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부모 마음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것도 해볼까? 살짝씩 방향을 트는 거지,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가다 갑자기 훅 방향 틀고 뭐 이러지는 보통 않아요. 애 성향하고 이렇게 정한 거 봐서 천천히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쯤 되면 애가 어쨌든 지금도 좋아하고 스스로 조금씩 보려고 하고 읽기는 다 읽어요. 단어를 다. 근데 연음이라든지 발음 좀 틀린 것들 이런 것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짓고 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창성을 키우면 연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튼 뭐 지금 끼케야 뭐 이제야 뭐 AR 뭐 1선에서 1에서 뭐 잘 나와봤자 뭐 이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내세울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우리 아이만 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훗날에 이렇게 2에서 3대로 초등학교에는 최대한 한번 좀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중학교가 한 3, 4 요 라인에서 보통 AR이 형성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사실 해리포터까지 읽힐 생각도 없고 한 뭐 3, 4 정도까지 초등학교 때 본인이 읽을 수 있다라면 우리 첫째는 정말 진득한 거북이 스타일이니까 엄청 잘할 것 같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통하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빌드업을 해줄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 애한테 가지는 목적은 뭐 한 목표나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나의 모니터링, 아이의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를 이제 객관성이 있는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 메타인지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지금 아이는 어떤 성향인 것 같다, 어떻게 해왔다, 히스토리 한번 적어보시고 나는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한번 적어보고, 이거하고 좀 마인드가 맞는 영어 인플루언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엄마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나는 저런 쪽으로 좀 빌드업 해보고 싶어,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들 툭툭툭 노크를 해보고 그분들 블로그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책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흡수해서 좀 확장을 하면서 나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웬만한 것들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엄청 뭐 어디서 유명하다 했던 분들, 사실 내용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 지금 제가 소통하고 있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코어가 단단하다, 여러분도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TV에 나왔다, 아니면 뭐 무조건 뭐 땡땡동에서 유명하다라고 해서 뭐 바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열었을 때 실망한 적도 한두 번 아닙니다. 이 뭐야 이거, 다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왔던 거 재탕하는 거잖아. 결국 기승전 뭐 자기의 하나 딱 잘 보낸 거잖아. 뭐 이 정도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보편적인 거,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그 중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하는 거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오늘 영상이 그냥 저의 어떤 그냥 주저리인데 이제 자녀 영어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우리 같이 해요. 뭐 제가 지금 달려가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또 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홍공쌤 또 이렇게 뭐 부럽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희 아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100% 알 수 없으니까 계속 객관적으로 보려 노력하고, 그래서 양서를 자꾸 읽고, 인플루언서 있으면 이렇게 한번 노크도 해보고, 그 사람들 글도 읽어보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 넓이하고 깊이를 같이 키워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저도 제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100%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흔히 남의 연애 경험에 대해서는 내가 조언 잘해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언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 모니터링을 오늘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쭉 자신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공공 후짜!